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험 직전 주까지 총 10번에 걸쳐 임고 원포인트 컨텐츠 자체 뽀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업로드되었던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과목별로 합쳐보았는데요. 따로따로 챙겨보지 마시고 한 번에 몰아보시면서 과목별로 뽀개기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교과, 바슬즐, 교육과정 한눈에와 나올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바슬즐에서 각각 지향하는 목표 및 사람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부분에도 뭔가 지향하는 사람, 지향하는 어떤 학생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뒤에 교사학습 방향에도 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삼각형 표 기억나죠? 지도서 총론에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인간상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겹치는 것도 있고 좀 새롭게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교학방에 등장하는 각각의 역량별 하위 요소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의사소통 역량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한 번에 묶어서 외우고 다른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구분을 지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생과 질생의 교학방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묶어보았는데요. 딱 봐도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바른 생활과 즐거운 생활의 평방, 이것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교과 역량, 기능, 영역, 대주제, 이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성취 기준과 과목, 핵심 개념, 그리고 내용 요소를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엄청 추천하는 그런 공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취 기준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내용 요소는 진짜 다들 완벽하게 많이 외우는데 성취 기준이랑 연결을 잘 짓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즘 하도 기괴하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는 제가 공부했었을 때는 좀 헷갈리는 성취 기준은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성취 기준은 명확하게 외웠던 내용 요소가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려요. 이 성취 기준이 A 내용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B 내용 요소인 것 같기도 한데 뭐지?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구분 지어보시라고 조금 헷갈리는 것들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나올 각입니다. 먼저 성격인데요. 성격의 자기 관리 역량은 해서 나오는 부분에 기본 생활 습관 및 기본 학습 습관, 학습 내용과 연계해서 나올 각입니다. 두 번째, 즐거운 생활의 성격에서 문화적 소양, 신체 표현, 요 단어 체크. 다음, 교학방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방에서도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통합교과 교육과정 막 버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성취 기준이나 성취 기준 해설, 그다음에 교사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은 거의 아무도 안 볼걸요? 네. 하지만 뒷교, 뒷평, 즉 교사학습 방향과 평가 방향, 맨 뒤에 나와 있는 그 한 페이지 정도짜리들은 진짜 완벽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빨간색으로 체크한 것만이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평방입니다. 다음 통합 기본 이론 나올 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별 교과서 혹은 구성 차시 이게 답이 되게끔 나오는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도서 총론을 잘 공부를 하다 보면 주제별 교과서의 의의나 구성 차시의 의의 또 구성 차시 판단 준거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서술형식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것들이 나중에 2차 면접 볼 때 도움이 돼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차 시험 때 외우는 게 기출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게 진짜 많은데 그냥 외워요. 외우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교직 논술 쓸 때도 진짜 휘황찬란하게 정말 화려하게 쓸 수 있고요. 2차 면접 가실 때도
혹은 뭐 수업 시간 끝나고 반성적 성찰 혹은 수업 나눔 할 때도 또 막 휘황찬란한 엄청 고급진 용어를 써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까지 멀리 보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되 그래도 조금 읽어는 보시라는 마음으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3번 주제학습 모형에 각각 단계별 대응되는 용어 있죠? 네, 그거 소통, 조절, 성찰 하나씩 체크. 다음 바른 생활. 네, 기본 생활 습관 내용 중 생활 규범이나 뭐 더불어 사는 자 이런 게 코로나19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체크. 슬생 같은 경우에 학습 호기심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모형에서 슬생, 질생 모형 모두 두 번째 단계가 탐색학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통합 교육과정과 기본이론, 한눈에와 나올 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체 과목의 모형, 역량, 평가를 각각 한 회분씩 끊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모형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과목 모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떤 특정 용어가 여러 과목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파트는 각 과목별로 모형 이름을 외우는데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직접 교수 시리즈, 문제 해결 시리즈, 창의성 혹은 창의력 시리즈가 있습니다. 체크해 주세요. 다음으로 반응 중심 시리즈, 협동 시리즈, 개념 시리즈가 있습니다. 체크. 마지막으로 귀납 시리즈, 탐구 시리즈가 있어요. 체크. 다음으로 국어인데요. 일단 이 이름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 모형 이름을 쓰는 게 시험에 나와요.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형으로 끝나긴 하는데요. 직접 교수만 교수 모형이고 나머지는 다 학습 모형이에요. 다음, 수학은 다 학습 모형으로 끝납니다. 사회도 학습 모형으로 끝나요. 물론 개념 학습 모형 안에 있는 속성, 원형, 상황은 그냥 그 모형으로 끝났지만 어쨌거나 큰 틀로 보면 다 학습 모형으로 끝납니다. 과학도 학습 모형으로 끝나요. 근데 도덕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 6모형에 추가 10모형이 있잖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우선 기본 6모형 이게 말이 엄청 길긴 한데요. 일고 기출의 경우를 보면 가치 판단형 이렇게만 써도 정답 처리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꼭 굳이 지식이해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 이렇게 안 쓰고 지식이해 형 이렇게만 써도 괜찮으니까요. 뭐 일단 그거는 네, 그렇게 합시다. 그게 종류 1이고요. 종류 2는 수업 모형. 대부분이 수업 모형으로 끝나요. 근데 얘넨 뭐니 유형이 있습니다. 얘넨 뭐니 진짜 경험 학습 모형과 배려 모형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체크. 미술은 다 뭐뭐 법으로 끝나요. 그 다음 체육은 지도서마다 조금씩 이름이 다 달라요. 이건 제가 공부했던 그 지도서를 기준으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이름이 약간씩 다른 건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면 채점이 폭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한번 또 나누자면 교수 모형, 수업 모형, 학습 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과. 실과도 가지가지합니다. 모형, 수업, 학습, 교수 학습 방법 안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모형 이름 쓰라는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역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고원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과목 역량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역량 이름 쓰는 건 매우 진부합니다. 왜냐하면 공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시험에 적용된 거는 이제 거의 한 3, 4년, 5년? 거의 이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역량 문제가 이제는 굉장히 싱겁고 진부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량 문제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약에 출제하시다가 1점이 남는다면 그 빈 1점을 채우기 위해서 평가 방법을 쓰라 하거나 아니면 역량을 그냥 갑자기 쓰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젠 영양 나올 시대가 지났는데? 하지만 갑자기 영양 쓰는 문제가 여전히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혹시 모를 그 일점을 위해서 정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양이 과목마다 끝나는 이름이 또 다 다르고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어서 매우 신경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양으로 끝나는 과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다 영양으로 끝나는 과목이에요. 보시면 바슬질, 총창 영양으로 끝나고 안생도 당연히 그렇고요. 국어, 영어, 음악도 다 영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뭔가 비슷한 공동체가 들어간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관리, 자기 성찰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느낌이 있고요. 뭔가 정보 처리, 활용, 정보가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 같은 것들이 있고요. 감성, 문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심리 이런 것들 묶어서 봤으니까요. 묶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은 약간 청킹인데요. 공자의 바른 생활 다 이렇게 외우지 않나요? 다음 능력인데요. 체육과 실과는 능력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것도 묶이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력과 능력이 혼재된 건데요. 앞선 역량과 능력으로 끝나는 거는 그 끝나는 말을 다 빼고 썼는데 이거는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붙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서로 엮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타. 도대체 얘는 뭐니? 네, 수학과 도덕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거 묶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전 과목 평가 방법 정리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과목 시리즈의 마지막 평가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인데요. 제가 보라색으로 서식을 입힌 것은 그 과목 그리고 그 영역에 굉장히 고유하게 등장하는 평가 방법이에요. 평가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출제를 하시다가 1점이 남을 때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쓰는 식으로 출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교육과정 빈칸 뚫기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를 하시다가 계속 강사들 모의고사도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강사 모의고사에 출제한 내용과 본 시험에서 출제한 내용이 겹치면 그 문제를 빼야 되거든요. 그때 새롭게 조직할 수는 없어서 급하게 만들고자 하실 때 보통 평가 방법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빈칸을 막 무지막지하게 뚫어버리거나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평가의 위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식, 태도, 탐구 이런 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 명칭을 아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이러한 평가에 대한 묘사가 있을 때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쓸 수 있는가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해드린 걸 위주로 보시면 좋아요. 다음 이제 음악이랑 미술은 특히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역 간에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는 거는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봤고요. 그 영역에 좀 고유하게 있는 것들을 대신 좀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음악의 감상의 실험 지필 평가. 이거는 음악의 감상 영역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도 마찬가지죠. 통합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묶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면 특별하게 여기서만의 고유한 걸로 출제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체육의 학습일지나 실과의 실험실 실습법, 그다음에 도덕의 학생 상호평가법, 도덕 생활평가표 이런 거는 굉장히 이 과목과 이 영역에 고유한 그런 평가 방법 명칭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